뉴욕 증시 3대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면요. 소폭 상승하면서 이번 주를 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야말로 뉴욕 증시의 빅 이벤트와 지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일단 화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에 11월 소비자 물가 CPI 나오고요. 수요일엔 FOMC,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수요일엔 FOMC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주 후반에 미국의 소비와 생산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모닝 라이브에서는 내일과 모레 아침에 각각 CPI 지표 발표 뒤와 그리고 FOMC 결과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이런 빅 이벤트, 빅 지표들을 앞두고 일단 오늘은 관망 상승장을 보였습니다. 핀비즈 맵으로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맵 보시면 눈에 확 띄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죠? 네,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초록초록하게 오른 시장인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가장 주워 담아온 대형 기술주들,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세븐만 빨갛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매그니피선트 세븐 모두 1% 넘게 작지 않은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간밤에는 소형 기술주들이 모처럼 발돋움한 날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AMD를 비롯한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종목편으로 가서 좀 더 보기 전에요. 지금 그 우측 상단에 일라이릴리, 여기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라이릴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로 유명하죠. 그런데 일라이릴리가 내놓은 비만 치료제가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찐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저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했습니다. 네, 종목판 가서 보면요. 1% 정도 오르면서 장을 마감한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미국의 석유 회사입니다. 저희 종목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종목판 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1%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석유 회사입니다. 사실 간밤 블룸버그의 뉴스레터 제목은 모든 시선은 기름에 쏠려있다 였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셰일 오일 업체 크라운록을 $120, 약 16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옥시덴털은 워런 버핏의 투자로 2019년에 대형 셰일오일 업체 에너다코를 인수해서 셰일오일 업계의 강자로 부상한 회사로 유명하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옥시덴털 지분율이 26%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2019년은 분위기가 매우 다르죠. 셰일오일을 파내는 데 진심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대체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러우 전쟁 같은 상황 같은 게 반복될 때마다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를 탈피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담보한 일인가 함께 경험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의 일부가 이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사실상 완전히 잠잠해졌던 미국 내 셰일오일 개발이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체 에너지로 나아가는 건 대세가 분명하지만 과연 얼마나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속도 조절임이 분명한 일에, 장기적 미래가 없는 걸로 보이는 일에 이 기름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건가, 혹은 화석연료 수명 연장의 길을 계속 뭔가 꾀할 것인가. 이번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크라운록 인수에는 이런 거대한 질문들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미국 최대 셰일오일 생산 지역,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 미들랜드의 셰일 개발권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수에는 2019년 딜과 달리 버핏의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털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 에너지 업체들이 사실 최근 몇 달 동안의 대규모 인수 합병 계획을 잇따라 발표해왔죠. 미국 최대 에너지 업체 엑손모빌은 지난 10월에 미들랜드의 최대 셰일오일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로부터 한 주일 뒤에 쉐브론도 헬스 코퍼레이션을 $5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폐회를 앞두고 지금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란 문구가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앞서 초안에는 이 문구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합의문에 담기고는 있지만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은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에 이 문구를 배제하라는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28차 회의도 사실상 구체적인 결실 없이 끝날 수 있다.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계기가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들이 나온 거 있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유가 봐야겠죠? 유가를 보시면요. 간밤 유가 보시면 유가는 소폭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와 브렌트유 모두 70달러대에 머물고 있고요. 특히 WTI는 70달러 초반대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 가서 다시 보시면요. 종목판에서 사실 간밤에 가장 눈에 띈 종목이라고 하면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려 20% 가까이 폭등했죠. 투자업체들이 메이시스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메이시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백화점이지만 사실 경영난으로 오랫동안 고전해 왔는데요. 이들 투자업체들은 메이시스의 유통력보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금리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가서 보시면요. 금리는 약간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도 미 국채가 다량 발행됐고 일부는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지만요. 그럭저럭 소화되면서 결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